자, 오늘은 4단원이죠. 다가오는 우주의 천체 관측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134쪽의 23강 지구의 운동과 천체의 겉보기 운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실 건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과학 1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4단원, 다가오는 우주라고 이야기했었죠. 실질적으로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지구과학 1을 준비하고 있다면은 아마도 이 천체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얼마만큼 잘 푸느냐에 따라서 1등급 또는 2등급이 결정이 될 겁니다. 작년 선생님의 기억으로는요, 이런 일이 있었었어요. 보통은 이제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로 우리가 이제 6월 모평, 9월 모평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실시하는 평가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토대로 수능에서의 등급을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보는 원과목들, 그러니까 물, 화, 생, 지 4가지 과목들의 1등급 컷이 보통 일반적으로 지구과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6월과 9월에 48점가량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제 과학탐구 문제는 2점짜리 문제랑 3점짜리 문제로 각각 구성이 돼 있을 때 한 문제를 틀렸을 경우에는 2점짜리를 틀리느냐 또는 3점짜리를 틀리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2등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1등급 컷이 거의 48점 가까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만점을 맞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구과학 1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과목들에 비해서 1등급 컷이 상당히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43점대 그리고 42점대 이런 식으로 실제 수능까지 가기까지의 등급 컷이 1등급 컷이 45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문제를 풀 때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의 1등급 컷에 해당하는 그 점수대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다른 단원에서는 전부 다 맞고 천체에서 출제되는 특히나 뭐 한두 문제 정도, 두세 문제 정도의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학생들이 틀리는 경우에 그 문제만 틀리면 1등급이 나올 수 있고, 그지? 그 문제까지 틀리고 다른 데서 실수를 하면은 2등급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의 현상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 정도로 이 천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22강까지 쭉 오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 이 내용들을 쭉 훑어봤지만 사실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지는 않았었어요. 그죠? 문제는 거의 좀 풀어보는 식으로 해서 일단 내용 정리를 빠르게 좀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 다가오는 우주부터는 예를 들어 뒤에 나오는 문제 중에 몇 문제 정도는 한번 좀 다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내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내용 자체를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페이지 134쪽의 23강 지구의 운동과 천체의 겉보기 운동 중에 첫 번째 천체의 위치 표시에 대한 내용들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하는 도중에 만일 뭔가 의문사항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러면은 바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뒤에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다 놓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천체의 위치 표시라고 하는 것을 볼 건데, 여기서 이제 천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태양을 포함한 모든 별, 달 이런 것들의 그런 모든 행성들, 그런 것들 다 포함한 것들을 우리가 천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어디에 떠 있지? 달이 어디에 떠 있지? 아니면은 뭐 태양계 행성 중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같은 것들, 명왕성은 빠졌죠. 해왕성까지 해서 예를 들어 그런 행성들이 어느 시각에 어느 위치에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이 바로 이 천체의 위치 표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내용이 바로 천구예요. 천구. 자, 이 천구라고 하는 것부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천구는 쉽게 말하면 가상의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상의 우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주의 중심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 천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체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가상의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우주에서 결과적으로 우리와 같은 관측자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나를 기준으로 천체의 위치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 이 뜻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상의 우주입니다. 그 가상의 우주를 쉽게 말해서 이런 식의 큰 원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랬을 때 이 천구에는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구는 관측자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측자가 서 있는 위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관측자가 요 구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의 중심에. 오케이? 요 지점이 이제 관측자가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구가 요렇게 있으면은요 지구의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구의 자전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관측자가 요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사람, 관측자의 머리 위를 연장한 선, 요 지점을, 머리 위죠? 이 지점을 우리가 천정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리 쪽을 연결해서 만들어낸 한 지점을 우리가 천저라고 표현할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앞서 요 선이 자전축이라 그랬죠? 그럼 자전축에서 요 지점이 지구의 북극이고 요 지점이 남극이거든요. 그러면은 북극을 연장해서 만나는 한 지점을 우리가 천구의 북극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남극을 연장해서 만나는 한 지점을 우리가 천구의 남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 지금 네 가지 봤습니다. 천정, 천저, 북극, 남극을 봤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사람이 서 있는 요 면 있죠? 요 면을 지평면이라고 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서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사람의 천정과 천저를 잇는 선, 그리고 지평면을 이루고 있는 선은 항상 수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때 앞서 요게 자전축이라고 했거든요. 북극과 남극이 있죠? 맞죠? 그런데 지구에는 북극과 남극을 잇는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의 저위도를 해당하는 적도가 있잖아요. 맞죠? 적도를 요렇게 연장해서 그리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요렇게 생기는 면이 있을 거란 말이죠. 면, 맞죠? 이 면이 결과적으로 적도면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선 역시 연장을 해서 천구와 만나게 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천구의 적도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요. 이때 천구의 적도와 자전축은 서로 역시 수직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천정과 천저를 잇는 선, 그리고 지평면 또는 지평선은 서로 어떤 관계다? 수직이다. 점점 그림이 복잡해지죠? 자, 그 다음에 지구의 북극 또는 남극 또는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잇는 선과 천구의 적도는 역시 어떻다? 수직이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평면에서 각각 네 방위를 볼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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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쉽게 말하면 동서남북을 비교를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북극성을 바라봤을 때 그쪽 하늘이 북쪽 하늘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극성이라고 하는 별은요, 우리가 보는 지구의 자전축, 특히 북극 쪽 있죠? 요게 이렇게 북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람이 이쪽 부분을 바라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북극성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북극성이 보이는 요 방향을 쭉 따라가 가지고 만나는 요 지점을 우리가 천구의 북점, 그러면은 그 반대쪽은 남점이 될 것이고요. 여기가 북점이고 여기가 남점이다. 그러면은 요 지역이 동점, 그 다음에 요 지역이 서점,
이렇게 각각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상의 우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주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 나를 기준으로 각각 천정과 천저를 만들고 그리고 당연히 북점, 남점, 동점, 서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 그 다음에 천구의 적도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아요. 왜? 관측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구는 항상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북극과 남극을 잇는 선이 나타날 거고 그와 수직인 적도가 나타날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정해져 있는 값들인데 예를 들어 관측자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천정이랄지 천절할지 또는 북점, 남점, 그 다음에 지평면 또는 지평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림이 좀 복잡해졌죠? 자, 근데 그림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냥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요렇게 선을 그어서 이것을 지평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거기에 이제 수직선이 있겠죠? 그죠? 이 수직선의 요 부분이 어디? 천, 정. 그 다음에 여기가 천, 저. 그 다음에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게 자전축이죠? 그럼 요 지점이 어디? 북점, 북극. 그 다음에 여기가 남극.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북극과 남극을 잇는 요 자전축과 수직인 선이 또 하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게 결과적으로 뭐다? 적도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요 지점을 우리가 북점, 요 지점을 남점 이라고 각각 표시하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이게 지금 현재 가상의 우주인 천구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구에서 별들 또는 천체들, 행성들 이런 것들, 천체들은 모두 다 제각각 서로 다른 거리를 두고 있죠. 근데 천구에서는요, 이렇게 가상의 우주를 만든 다음에 모든 천체들이 여기 지금 현재 구의 표면 있죠. 요 구의 표면. 이 구의 표면에 모두 다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별들까지의 거리는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별들이 다 여기 천구 표면에 어딘가에 붙어 있는 겁니다. 됐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준점이 나와 있네요. 기준점은 박스 안에 보시면 되겠죠. 천정과 천저 있습니다. 관측자를 지나가는 연직선이 천구와 만나는 두 점, 바로 요 지점과 요 지점이죠. 그럼 천정과 천저는 관측자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구의 북극과 남극, 자전축을 연장할 때 천구와 만나는 두 점, 바로 요 지점과 요 지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북극과 남극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 다음에 북점 또는 남점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북점이고 요게 지금 남점이죠. 그죠? 요 지점, 요 지점. 이것도 역시 관측자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겁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기준선을 보시면은요, 적도가 나와 있죠. 적도. 이거잖아. 지구의 적도를 연장해서 천구와 만나는 선을 적도라고 표현할 겁니다. 알겠시겠죠? 그 다음에 지평선 나와 있네요. 지평선은 관측자가 서 있는 평면을 연장해서 천구와 만나는 대원. 요거.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선, 수직선, 좌우선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선은요,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지나는 대원이라고 돼 있죠. 시간선이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가 북극이고 여기가 남극이지. 그러면은 선들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시간선이에요. 됐습니까? 시간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여기다 따로 그려줄게요. 지구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예를 들어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 선을 표현해가지고 위도와 경도를 나누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북극이고 여기가 남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북극과 남극을 잇는 선들을 찍찍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로선들이 그려질 거 아니야. 이게 원이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모습으로 그리겠죠?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선, 우리가 보통 지구의 어떤 지점을 표현할 때 경도와 위도라고 하는 걸 쓰잖아요. 이때 세로선을 경선, 그리고 그 각도를 경도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경선이 결과적으로 시간선이에요. 그래서 시간선. 자, 이거 시간선이고요. 그 다음에 수직권이 나와 있죠. 천정과 천저를 잇는 대원. 그럼 뭐야? 요거지, 요거. 천정과 천저. 맞지? 그러니까 여기를 요렇게 원을 그려나가면
그죠? 이게 수직선이 돼버리는 겁니다. 됐니?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좌호선은요, 천구의 북극과 남극 그리고 천정과 천절을 지나는 대원이라고 돼 있죠? 그게 뭐냐? 바로 요겁니다. 요거 알았니? 이 그림에서는 바로 좌호선이 요거예요. 요거 알았어? 이게 좌호선. 됐나요? 그랬을 때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하지 않는 값이 있거든요.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천정과 천저 변하죠. 북극과 남극 안 변하죠. 그제? 북적과 남전 변하죠. 적도 변합니까? 안 변하죠. 지평선 변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관측자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천정, 천저의 수직으로 만나는 선이 지평선이기 때문에 변해요. 그러면은 좌우선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왜 변하냐면은 원의 크기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 원은 가상의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북점, 북극, 남극, 적도는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천정과 천저의 위치가 자꾸 변하잖아요. 지평선도 변하죠. 북점과 남점도 변하죠. 그러니까 그걸 연장하게 되면 크기가 똑같은 원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때문에 좌우선 변해요. 알았어? 시간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시간권. 시간권이 뭐라 그랬어? 요거라 그랬잖아. 요거. 안 변해요. 왜? 북극과 남극이 안 변하니까. 그럼 수직권 변합니다. 왜? 천정과 천저를 잇는 대원이니까 당연히 변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 가상의 우주 천구에서는 이런 식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 이름들은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 것이고요. 이때 천정과 천저를 잇는 선, 그 다음에 지평선은 서로 어떤 관계다? 수직관계다. 그 다음에 북극과 남극을 잇는 선, 그 다음에 적도도 어떤 관계다? 수직관계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일단 천구라고 하는 우리가 가상의 우주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볼 겁니다. 천체의 위치를 표시하겠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이 말 그대로 이 가상의 우주인 천구에다가 별 하나를 찍어놓고 그 별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별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좌표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좌표계. 근데 이 좌표계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좌표계를 볼 건데 그 두 가지의 좌표계는 모두 쓸 겁니다. 모두 쓸 건데 이 좌표계가 각각 천체의 위치를 표현할 때 쓰는 방법이 달라요. 아시겠죠? 우리가 먼저 좌표계 중에서는 지평 좌표계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도 좌표계를 볼 겁니다. 둘 다 천구로 가지고 별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별이 어디에 있다 이거를 각각 좌표계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평 좌표계와 이 적도 좌표계는 각각 별의 위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수학에서 X축과 Y축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요 지점을 표현한다면은 이때 X축 A, 그 다음에 Y축 B 이만큼 떨어져 있다면 얘를 A, B라고 이야기하잖아. 맞지? 이러는 것처럼 각각 X축에 해당하는 어떠한 좌표랑 Y축에 해당하는 그런 좌표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X축은 내가 지금 서 있는 면에서 어느 방향으로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B는 어느 정도의 높이에 있을 것인가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지평 좌표계에서 쓰는 X축과 Y축, 그러니까 X축은 방위라고 보시면 돼요. 방위. 알았어? 동서남북의 방위. 그 다음에 Y축은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이. 알았어? 고도 같은 거야. 알았지? 이런 것들을 각각 표현할 때 지평 좌표계는 방위각이라고 하는 것과 고도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값을 이용을 해서 이 천체의 위치를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적도 좌표계는 X축에 해당하는 값으로 적경이라고 하는 걸 쓸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에 해당하는 값으로 적위라고 하는 걸 쓸 겁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됐나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좌표계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평 좌표계는 관측자를 기준으로
천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측자가 중심이 돼서 별의 위치를 딱 표현하다 보니까 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하면서 친구를 딱 불러요. 그 친구를 내 옆에 딱 세웁니다. 자, 잘 봐.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별은 자, 요쪽 방향, 이쪽 방향 봐 하면서 딱 같이 보겠죠. 그런 다음에 자, 요만큼 고개 들어봐. 그럼 고개 이만큼 들겠지. 맞지? 저기 볼 보여 안 보여? 저게 A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지평좌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체의 위치를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알았어?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별을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똑같은 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별인데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 있으면은 같이 함께 같은 방향과 같은 높이를 쳐다보면 똑같은 별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서로 다른 지점에 있으면은, 다른 위치에 있으면은 똑같은 별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천체를 표현하는데 무리가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보는 적도 좌표계는요, 말 그대로 이 지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을 잇는 선과 적도를 잇는 선으로 가지고 이 천체의 위치를 표현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측자의 위치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적도 좌표계로 표현하면은 항상 동일한 값도로 표현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제일 먼저 지평좌표계부터 볼 것이거든요. 지평좌표계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관측자가 기준이 돼버립니다. 하나의 관측자가. 알겠어?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는 요 천구라고 하는 이 가상의 우주 있죠? 이 가상의 우주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요런 값들이 자세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구의 북반구에 서 있죠? 북반구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반구를 기준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구를 반으로 꼭 자를 거예요. 알았어? 천구를 반으로 꼭 잘라서 이제부터 지평좌표계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학생들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합니다. 근데 수업하는 선생님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든 아니면은 지금 선생님처럼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든 이 부분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알아? 일단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수업 내내 그림 그려야 됩니다. 자, 너무 싫어요. 그래서 진짜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엄청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부분에 이 지금 천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이 방법에서는 빔 프로젝트를 좀 사용할까 이 생각도 진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해가지고 자료 만드는 것도 또 일이라서 그냥 수업을 하는데, 어찌됐건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까 그 그림을 보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나 3차원적인 형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3차원적인 형태. 입체. 그렇죠. 입체적으로. 알겠니? 잘 봐야 돼. 이거 하다 보면은 진짜로 그 공간 지각적인 능력이 뛰어난 학생과 약간 좀 부족한 학생들이 좀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공간 지각적인 능력이 조금 우수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신경 써서 그림 그릴 겁니다. 자, 천구를 반으로 빵 쪼갰습니다. 알겠어? 됐나요? 자, 그러면서 요 가운데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됐나요? 이해돼? 네. 자, 그러면은 관측자의 머리 위를 연장한 요 지점을 뭐라 부른다? 천정이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아래의 가상의 어느 한 지점에 천저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천저가 표시가 안 되어 있겠네요. 맞나요? 자,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죠? 우리나라에 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구의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럼 자전축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고요. 알았어? 이게 자전축이야. 됐니? 이쪽으로 쭉 연장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지점이 천구의 뭐죠? 북극. 북극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나왔죠?
자, 그러면은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잇는 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천정과 천절을 잇는 선과 수직인 선, 뭐죠? 지평선. 바로 요게 이제 지평선이 될 거거든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리고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잇는 선에 수직인 선이 또 하나 생기겠죠? 네. 요거. 그치? 이게 뭐야? 천구의 적도가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 사람이 지금 현재 요 북극 쪽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꼭 하나의 별을 봐요. 알았어? 그 별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선생님이 그림은 여기다가 그려놨지만 실제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극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요쪽을 바라보는 거잖아. 이쪽을 바라보는 거죠. 잘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이게 거대한 구야, 구. 알았니? 그럼 여기가 지금 북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북극성을 바라보기 위해서 바라보는 방향이 있죠. 이쪽을 바라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일단 이쪽을 바라본 다음에 고개를 이만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쪽을 바라보는 게 지금 북극성을 바라보는 지점이니까 여기가 어디다? 북점이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이 지점은 뭐다? 남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일단 지평좌표계의 모습인데 이 지평좌표계에서 별의 위치를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별이 여기에 딱 있다고 쳐봅시다. 알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적도선에 딱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 이 별을 우리가 지평좌표계로 표현을 할 거예요. 알았니? 그랬을 때 선생님이 방향과 높이를 각각 표현할 때 지평좌표계에서의 방향은 방위각으로 표현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고도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맞지? 자, 그랬을 때 먼저 방위각은요. 방위각. 우리 교재에 보면은 방위각을 A라고 표현을 해놨을 겁니다. A.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았어? 방위각은 북점 또는 남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이제 북점이 돼도 되고 남점이 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내용은 다 북점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서 북점 또는 남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의 각도예요. 알겠니? 그래서 0도부터 360도까지가 있습니다. 0도부터 360도. 근데 일단 기준을 북점으로 잡을게요. 알았어? 북점을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360도까지 아, 원래 360도면 그냥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지. 근데 그냥 360도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359.99도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해요. 그렇지? 그냥 360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은 북점으로 잡을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별을 표현을 할 거예요. 알았어? 그럼 잘 봐.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이 별을, 알겠니? 수직선에서 그대로 끌고 내려와 버립니다. 그 말은 너네 아까 수직선이라고 하는 게 천정과 천절을 잇는 대원을 이렇게 그린다 그랬잖아요. 기억나? 그럼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하나의 요 좌우선도 하나의 수직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 수직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 이해가 되니? 자, 그랬을 때 요 별을 그대로 수직권으로 끌고 내려와 버릴 거예요. 어디까지? 지평선까지. 알겠습니까? 지평선까지 별을 쫙 끌고 내려와 버릴 거야. 그럼 원래 여기에 있던 별이 여기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돼? 요 선을 따라서 그대로 내려온 거야. 이해되니? 네. 좋아. 이렇게 내려왔어. 그런 다음에 자, 방위각 표현할 겁니다. 방위각. 오케이? 이 별을 A라고 합시다. A라고 하는 별이에요. A별을 쭉 끌고 내려왔더니 요 위치로 바뀐 거야. 알았니? 그런 다음에 이 A별의 방위각을 표현할 거예요. A별의 방위각을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기준은 북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돼. 여기. 알았어? 관측자가 북점을 바라봅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돌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도느냐?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얘기는 요렇게 돈다는 이야기죠. 맞나요?
지금 현재 이 그림 그대로 간다면은 여기를 지금 북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북점이에요. 근데 별을 지금 어디로 내려왔어? 남쪽까지 내려와 있지. 이해돼? 쭉 끌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지금 내가 북점을 바라보고 있어. 시계 방향으로 돌 겁니다. 그러면서 별을 볼 수 있는 방향 그대로 빙그르르 돌아서 180도를 딱 돌면 되겠지. 이해가 돼?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남점을 바라보게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이때 A별의 방위각은 북점을 기준으로 몇 도? 180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방위각이에요. 방위각은 북점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 시계 방향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일단 방위각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표현하는 게 고도예요. 고도. 고도는 H라고 적죠? 쉽게 말하면 높이입니다. 지평선으로부터 떠있는 높이에 해당하는 각도예요. 자, 설명은 그대로죠? 지평선에서 천체까지 수직권을 따라서 잰 각. 그지? 지평선에서 어디까지? 천체까지. 수직권의 각도. 그러면서 얘는 0도부터 90도까지가 있어요. 되니? 0도부터 90도까지. 이랬을 때 자, 잘 보세요. 고도는요.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은 내가 지금 수평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평선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그런 다음에 별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고개를 들었을 때 그 고개를 드는 각도가 고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별이 여기에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별이 여기에 있고 앞서 방위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별을 이쪽으로 끄집어 내려왔던 거죠. 원래 별은 여기에 떠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은 이때 A별의 고도는요. A별의 고도는 잘 봐. 지평선이 어디야? 여기가 지평선이지? 여기가 지평선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별은 여기에 떠 있죠? 그러면은 별이 떠 있는 높이는 이거잖아. 맞지? 그랬을 때 요 지평선과 요 별까지의 요 각도 H가 바로 고도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가 돼? 예를 들어 이 고도가 뭐 30도가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 별은 방위각이 30도에 고도가 30도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평 좌표계로 하나의 별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수직권이 하나 더 있어요. 알았니? 수직권이 하나가 더 있고 여기에 지금 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별을 B라고 해보자고. 알았어? 자, 그러면은 B별의 방위각과 고도를 표현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때 먼저 방위각부터 표현하면은 요 별을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수직권을 따라서 쭉 끌고 내려오면 돼. 그럼 여기까지 오겠네? 맞지? 자, 그렇다면은 북점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맞지?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빙그르르 돌아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이해가 돼? 자, 여기서부터 빙그르르 돌아서 여기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맞죠? 그럼 일단 180도를 넘어가 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돌면 270도가 되겠지. 그러면은 B별의 방위각은 지금 현재 정확히는 어딘지는 몰라도 180도에서 270도 사이에 있는 거지. 이해가 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돼? 그런 다음에 고도는 별이 여기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지금 요게 지평선이잖니. 그리고 별까지의 높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랬을 때 요 각도가 바로 고도 H가 되는 거죠. 알았어? 그래서 이 고도도 뭐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몇 도. 됐습니까? 요게 지평 좌표계입니다. 아, 그림이 이해되시나요? 네. 정말 신경 써서 그림 그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별의 천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첫 번째 좌표계인 지평 좌표계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지평 좌표계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체의 위치를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 천체의 위치를 표현할 때
관측자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면은 그때그때마다 천체의 위치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 천체의 표현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 그런 식의 단점이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보고 있는 좌표계가 바로 적도 좌표계예요. 좌표계. 그런데 앞서 이제 우리가 봤던 지평 좌표계는요, 방위각과 고도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적도 좌표계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 적도 좌표계에서는 적경과 적위라고 하는 것으로 각각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X축, 방향에 해당하는 것이 방위각이었죠. 그 방위각이 북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미리 먼저 적경과 적위를 좀 표현을 해볼게요. 적경부터 먼저 좀 표현을 해볼 겁니다. 적경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을 때 G라고 적고 적경을 지금 알파라고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위는 델타라고 적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적경 보세요. 적경은 역시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점이 충분점입니다. 충분점. 충분점을 기준으로, 알겠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회전했을 때. 알겠어? 그 각도가 나오겠죠? 그 각도를 15로 나눠서 표현하는 것이 적경입니다. 그러면서 읽을 때는 C라고 읽을 거예요. C. 알았어? 충분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나오는 각도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0도부터 360도까지가 있겠죠? 맞지? 0도부터 360도까지 있을 텐데 그 0도부터 360도를 15로 나눌 거예요. 알았니?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0을 나눴을 때 0을 15로 나누면 0이 나와버리겠죠? 그럼 가장 작은 것은 0C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가장 큰 각도는 360도죠. 네. 360도를 15로 나누면 얼마까지 나와? 24까지 나오지. 그래서 24C까지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적경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 충분점. 도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 적도 좌표계를 보기 전에 저 충분점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까 우리 천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천구가 있으면은, 자, 이제는 좀 빠르게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이제 천정. 이게 이제 천정.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제 지평선이죠. 맞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북극과 남극을 좀 표현해 봅시다. 북극, 남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 수직인 선이 또 뭐가 있어? 수직인 적도가 있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게 하나의 구예요. 알았죠? 그런데 원래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맞죠? 네. 원래 지구는 태양 주위를 빙글빙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잘 보세요. 태양이 여기에 있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할 거예요. 이렇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럼 잘 봐. 지구가 이 위치에서 태양을 바라볼 거고 좀 이따가 여기에서 각각 태양을 바라볼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태양의 위치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위치에서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태양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사람이. 근데 이 위치까지 지구가 공전하면은 태양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이 위치에서 태양을 보면은 이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지구가 이 방향으로 공전을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알았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리죠? 그 1년 동안 태양의 모습을 살펴보면, 태양이 움직이는 경로를 살펴보면은 요런 식으로 한 바퀴를 빙그르르 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 네. 근데 이건 실제로 태양이 움직이고 있는 거니? 아니거든.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겉보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상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눈으로만 관측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알았어? 네. 이해돼? 네. 그랬을 때 이렇게 태양이 지나가는 가상의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황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황도는 태양이 지나가는 가상의 길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자 봐봐라. 이거 되게 중요해. 잘 들어야 돼. 근데 이 황도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천구상에서는 지구가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태양이 이런 식의 황도를 따라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확실하게 이해돼요?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요 황도면을 표현을 해줄 거야. 황도면을. 알겠어? 황도면을. 그랬을 때 황도면을 우리가 요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황도면이에요. 황도면. 알았어? 요 빨간색이 황도면입니다. 그랬을 때 봐. 지평선이 요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림이 조금씩 복잡해집니다. 지평선이 요렇게, 지평면이 요렇게 있어요. 맞죠? 지평면이 요렇게 있어요. 됐어? 그 다음에 황도의 그 궤도가, 궤적이 이렇게 될 거거든? 맞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자, 요 하얀색 선은 지금 현재 지평면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 그 다음에 요 빨간색 선은 황도면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태양이 요 빨간색 길을 따라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야. 알았니? 그랬을 때 요 지점에 태양이 있을 수가 있고 요 지점에 태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알았어? 그랬을 때 적도 위쪽으로 태양이 있는 경우가 바로 우리나라 계절로는 여름입니다. 잘 봐. 이렇게 태양면에 이 황도면이 적도보다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 알았니? 이때가 우리나라 계절로는 여름이에요. 알았어? 근데 여름을 우리가 하지라고 부르죠. 그럴 때 정확하게 태양이 여기 있을 때가 하지점입니다. 되니? 그럼 반대로 요 위치에 있을 때는 뭐겠니? 우리나라 계절로는 겨울이 되겠지. 그럼 이때가 겨울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겨울을 동지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야, 근데 잘 봐. 이때 태양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거든? 그러니까 태양이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내려오는 거야. 근데 봐. 이렇게 오다 보면은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랑, 잘 들어. 야, 집중해.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랑 지평선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 보여? 이게 지금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딱 중간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럼 이때는 계절상 뭐야? 야, 겨울에서 여름 가기 전에 어디를 가니? 봄을 가지. 봄이라는 지점이 이게 충분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반대편 여기 만나는 지점,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가을이야. 가을이면은 이 지점은 추분점이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어? 더 그림이 복잡해졌지? 맞지? 아이고. 이 적도 좌표계를 하기 위해서는 요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태양의 위치를 먼저 좀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 내용이 지금 책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좀 정리할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적도 좌표계에서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 적경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황도라고 하는 개념을 좀 살펴보았어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전에 잠깐 쉬면서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렸었던 내용들을 한번 좀 옮겨서 한번 그려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이런 그림들을 입체적으로 좀 표현되는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금 적경을 하기 위해서 요 빨간색 선에 해당하는 황도라고 하는 개념을 봤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실제 태양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태양이 이런 식의 빨간색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지? 그래서 그 길을 황도라고 하고, 지금 여기 현재 적도라고 하는 요 기준점에서 위쪽에 있는 지점, 요 지점이 여름에 해당하는 하지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지점이 겨울에 해당하는 동지점이고요. 그리고 동지점과 하지점 사이에 바로 봄에 해당하는 춘분점이 있고, 그지? 반대로 이쪽에는 가을에 해당하는 추분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림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지평선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천정, 천저가 있겠지? 맞지? 천정, 천저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자전축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북극, 여기가 이제 남극이라면은요, 그의 수평인 뭐가 있다? 적도가 있다. 근데 지금 황도면은요, 황도면은 적도와 약간 기울어져 있는 형태예요. 알겠어? 이게 지금 현재 황도면이고, 황도면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적도와 23.5도, 물론 우리나라가 기준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어디에서나 적도를 기준으로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적도보다 아래쪽과 높은 쪽에 있을 때 각각 겨울과 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요 태양에 관련된 내용에서도 특별히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 적경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적경이라고 하는 것은 춘분점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각도를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일로 넘어와서 방위각을 좀 볼까요? 방위각을 보면은 이 방위각은 어디를 기준으로? 북점을 기준으로. 알겠니? 북점 또는 남점인데 아마 대부분의 문제들은 북점을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만일 남점이 기준이 된다면 남점이라고 기준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북점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맞습니까? 그렇게 돌았을 때 그 각도를 표현하는 게 방위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적경을 한번 좀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역시 천구를 반으로 쪼갤 겁니다. 천구를 반으로 쪼개면은 자, 이런 식의 반원이 나타나겠죠? 자, 그랬을 때 관측자가 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측자가 요 가운데 있고요. 관측자의 머리 위는 당연히 뭐? 천정일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때 요렇게 자전축이 있어요. 자전축.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무슨 점? 북극이라 그랬었죠? 맞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남극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요렇게 자전축과 수직인 선을 우리가 적도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런데 요 그림이랑 잘 한번 겹쳐보도록 하자고요. 알겠죠? 지금 현재 북극에서 북극, 이 천구의 북극인 지점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뭐를 만나요? 적도면을 만나게 되죠. 그죠? 여기가 지금 현재 북점입니다. 맞죠? 북점을 지나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뭘 만나요? 적도를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적도를 조금 더 내려가면은 뭐가 있어요? 동지점이 있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동지점에 예를 들어 태양이 이렇게 있어. 태양이 여기 동지점에 있어. 그럼 태양의 방향은 결과적으로 이걸 쭉 끌어올려가지고 북점 정도에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돼? 아까 우리 지평좌표계에서 별들의 방위각을 따지기 위해서 얘네들을 쭉 끄집어 올리거나 끄집어 내리거나 이래가지고 여기 딱 지평면에 맞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정확하게 요 겨울 동지점에 있으면은 얘를 그대로 끌어올리면은 북점이 있는 쪽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동지점이 있을 것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반대로 요 지점은 지금 현재 여름이죠. 자, 북극에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은 적도를 가기 전에 여름이 있겠네요. 그죠? 여름에 해당하는 태양이 있겠네요. 맞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하지점은 적도보다 약간 위쪽에 있을 겁니다. 근데 쭉 끌어당겨 보면은 결과적으로 남점이 있는 쪽에 결과적으로 여름에 해당하는 하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겠죠. 원래대로라면은 여기에 이제 적도면이 나타날 겁니다. 적도면이 나타날 텐데 황도면이 나타날 거예요. 황도면은 적도면과 23.5도가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이 정도로 한 요 정도로 요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가 결과적으로 뭐에 해당하는 거야? 하지점에 해당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요 지점 정도가 뭐에 해당한다? 동지점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이제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황도면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면은요. 맞죠? 여기에 있는 태양이 쭉 여름을 향해 가다가 만나는 지점, 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요 지점은 결과적으로 적도면이 있죠, 적도면. 요 적도면. 오케이? 이 적도면과 황도면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알겠니? 이해가 돼? 여기 이렇게 적도면이 요렇게 있을 거 아니야, 또? 요렇게 적도면이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태양이 황도를 따라 쭉 가다 보면은 여기에 적도면에 딱 만나는 지점이 생겨요. 그럼 여기가 이제 겨울이고 여기가 이제 여름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가 뭐에 해당한다? 뭐에 해당한다? 그렇죠. 충분점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쭉 지나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에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뭐다? 추분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가 지금 충분점이고 여기가 추분점이라면은 여기가 지금 하지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동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지점은 대충 이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 동지점은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죠.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요 지점과 요 지점입니다. 알겠지? 자, 다시 그림 그립니다. 아우 힘드네요. 그죠? 자,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생긴 거는 그렇게 꼼꼼하게 안 생겼는데 뭐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좀 그렇잖아. 안 그래? 자, 볼게요. 자, 여기 가운데 관측점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요렇게 자전축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전축이에요. 여기가 뭐라고? 북극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평, 수직으로 요렇게 그려주면은 이게 적도면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만 그릴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 아까 동지점,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이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적도면과 요 지점 그리고 황도가 만나는 요 지점에 뭐가 있는 거야? 요 지점에 뭐가 있니? 충분점이 있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아까 선생님이 그림 그렸던 거 정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 찍고 있는 동영상 강의 다시 돌려가면서 계속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가 지금 충분점이에요. 여기 어딘가에 하지점이 있겠죠? 이건 지금 태양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어딘가에 동지점이 있을 거고 여기에 결과적으로 또 추분점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충분점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별이 여기에 있다고 쳐보자고. 별이 여기에 있어요. 별이 여기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적도 좌표계로 가지고 별을 표현을 할 건데 제일 먼저 뭘 표현해야 될까? 적경을 표현해야 될 거거든? 적경은 뭐가 기준이라고? 충분점이 기준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관측자가 충분점을 바라볼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충분점을 바라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돌아? 반시계 방향으로 돌 겁니다. 그럼 반시계 방향에 돈다는 건 이런 방향으로 돈다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 그 상태에서 이 별을 그대로 끌고 내려옵니다. 수직권을 따라서 끌고 내려와요. 그럼 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여기 충분점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지? 몇 도를 도는 거니? 뭘 고민해? 여기가 충분점, 여기가 지금 하지점이란 말이에요. 위에서 바라볼게요. 위에서 바라봅니다. 위에서요. 이걸 위에서 이렇게 그대로 보고 있는 거야. 여기에 지금 관측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가 충분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어디야? 하지점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야? 추분점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예요? 동지점이죠. 그러면 지금 이 별은 그대로 끌고 내려와서 수직권을 따라서 그대로 끌고 내려오면 여기에 있는 거잖아. 어디에 있는 거야? 하지점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별을 A라고 했을 때 알았니? A별의 적경을 표현할 거예요. A별의 적경.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여기를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 반시계. 맞지? 그럼 몇 도 회전하는 거니? 90도 회전하는 거지. 그런데 적경은요 도가 아닙니다. 맞죠? 그 각도를 얼마로 나눠? 15로 나눠. 알았어? 그러면은 A의 적경이 90도의 각도를 15로 나눈다면은 이거 얼마가 되는 거니? 얼마? 그렇죠. 6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별의 적경은 6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지. 그렇다라는 것은 자 보세요. 춘분점은 만일 별이 춘분점에 있으면은 오케이? 어떤 별이 춘분점에 있으면은 적경이 0시입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하지점에 있으면은 몇 시야? 6시가 되겠지? 추분점에 있으면 몇 시니? 12시가 되겠지? 동지점에 있으면 몇 시야? 18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현재 A별의 적경은 지금 현재 6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A별의 적경이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다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적위야. 적위. 자, 이게 적경이죠.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이제는 높이에 해당하는 적위를 볼 겁니다. 뭐 저기는 델타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저기는 적도면을 기준으로 해요. 적도면을 기준으로. 오케이? 그랬을 때 자, 그림 다시 한번. 자, 자, 이게 지금 적도면입니다. 알았니? 이때 요 적도면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이거는 지평면이죠? 지평선이야. 알았니? 그래서 이 적도면을 기준으로 별이 위로 올라가거나 또는 아래로 내려갔을 때 몇 도만큼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별이 예를 들어 여기에 있다면은 적도면을 기준으로 요만큼 각도가 올라간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적도면을 기준으로 여기에 있으면은 0도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은 90도가 되겠지. 네. 이해가 됩니까? 요 사이의 각도가 90도니까. 그러니까 적도면의 기준으로 저기는 0도부터 90도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위로 올라가면은 저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면은 저기가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부터 90도까지가 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네. 다시 일로 옵니다. A별은 지금 현재 요 위치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경을 따지면은 그대로 수직권으로 갖고 내려왔을 때 얘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하지점에 있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90도의 각도를 15로 나눠서 적경이 몇 시다? 6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 놓고 적위를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적위. 오케이? 근데 별이 지금 어디에 있어? 별이 어디에 있어? 정확하게 적도에 있죠? 이해가 됩니까? 적도면에 정확하게 전제하면은 이때 A별의 적위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정말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별의 적경과 적위로 표시하는 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적도좌표계예요. 그런데 이때 적도좌표계에서 어떤 별의 적경과 적위를 이제 표현을 할 거야. 근데 보통 어떤 천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현하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입니다. 알았어? 자, 우리가 태양을 적도좌표계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알았어? 그 말은 얘네들이 각각 춘분점,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에 있을 때, 오케이? 동지점에 있을 때 각각 적경과 적위가 얼마인지를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적경부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태양이 춘분 때는, 봄 때는 춘분점에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적경 몇 시? 0시. 0시. 하지 때는 여기 있겠지? 몇 시? 6시. 그 다음에 추분점에는 여기 있겠지? 12시. 동지 때는 요 위치에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18시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적경 따질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저기를 따질 거야. 저기를. 알겠어? 또 그림을 하나 더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적도면입니다. 알겠어? 근데 아까 황도가 요렇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 기억나? 이때 요 황도의 각도가 몇 도?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다 그랬어요. 맞죠? 그랬을 때 태양이 여기에 있으면은 이게 어느 점? 하지점. 여기에 있으면 무슨 점? 뭔 소리야. 여기가 왜 하지야? 여기가 동지점. 여기가 하지점. 맞죠? 그리고 나서 요렇게 갈 거 아니냐 얘가. 그지? 요렇게 갈 때 적도면과 요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맞지? 여기가 뭐야? 춘분점. 그리고 또 요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랬을 때 요렇게 가면서 또 만나는 요 지점이 생기죠. 여기가 뭐야? 추분점이지. 자, 그랬을 때 저기 보세요. 저기 춘분점부터 먼저 봅니다. 춘분점. 춘분점은 정확하게 황도랑 뭐가 만나? 적도가 만나지? 그럼 얘가 정확하게 적도면에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적도면에 정확하게 태양이 있으면 몇 도야? 0도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 다음에 하지점으로 갑니다. 여기에 있겠죠? 그럼 이게 적도면이니까 이만큼 올라가는 거 아니야? 몇 도 올라가니? 23.5도가 올라가지. 그런데 23.5도가 올라가는데 23.5도가 올라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지? 위로 올라가면 뭐라고요? 플러스. 따라서 하지점 때 태양의 저기는 플러스 23.5도입니다. 그러면 추분 때는 또다시 황도면에 정확하게 놓여버리죠. 뭐가 돼? 0도가 되겠지. 이해가 됩니까? 그럼 동지 때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니야? 적도에서 이만큼 내려오는 거잖니. 그렇죠. 마이너스 23.5도의 저기를 가지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이 천체의 좌표를 표현하기, 천체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두 가지의 좌표계였습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가 각각 관측자를 기준으로 하는 지평좌표계랑 그 다음에 이 그냥 적도를 기준으로 하고 그제 춘분점을 기준으로 하는 이런 적도좌표계 두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별 내용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맞죠?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습을 좀 하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천체 위치 표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맞죠? 자, 사실 오늘 한 거 별로 없어요. 오늘 한 거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천체 위치 표시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이 내용 굉장히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베이스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까지 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좀 이 지평좌표계랑 적도좌표가 좀 익숙해졌다면 거기에 대한 용어가 좀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 내용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23강 이어서 지구의 운동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어요.